지금 라벤더가 한창 피어 있거나 혹은 조금 지쳐 보이기 시작했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7월은 그저 라벤더를 감상하고 지나칠 달이 아닙니다. 이번 7월이 여러분의 라벤더가 내년에도 아담하고 향기롭고 풍성한 모습을 유지할지 아니면 서서히 속이 텅 빈 슬프고 목질화된 덩어리로 변해버릴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라벤더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라벤더는 잘못된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가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여전히 색이 남아있을 수 있고, 여전히 향기가 좋을 수 있고, 여전히 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라벤더에게 있어 나중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라벤더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비료도, 매일의 물주기도, 목마른 여름 한 해살이 식물처럼 애지중지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몇 가지 조치입니다. 제대로 하면 올해와 내년 모두 식물이 좋아집니다. 잘못하면 쇠퇴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서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그 문제가 7월에 자신이 한 일 혹은 하지 않은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분간 실제로 해야 할 순서대로 7월 관리 전략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벤더가 행동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지 확인하는 법. 그 다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한 번의 가지치기. 그 다음 더위보다 더 많은 라벤더를 망치는 물주기 실수. 그 다음 눈치채지 못한 채 식물 밑동 주변에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는 것. 그 다음 지금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그 다음 여름철 습도와 통풍 부족을 위한 빠른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정리 작업을 내년의 공짜 라벤더 묘목으로 바꿔주는 보너스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벤더에게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쑥쑥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세요. 가위를 들기 전에, 호스를 꺼내기 전에,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꽃 이삭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테라스에서 보지 말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지 말고, 식물 바로 앞으로 걸어가서 이삭 자체를 관찰하세요. 개화 절정기에는 라벤더가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입니다. 꽃 이삭은 색이 진하고, 봉오리는 통통하며 손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진하고 독특한 향이 퍼집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나면서 그 신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색이 옅어지고 일부 꽃은 마르고 떨어지며 이삭은 무성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가늘고 흐릿하고 생기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정원사가 저지르는 실수는 식물 전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이삭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 색이 남아있는 식물을 자르는 것이 성급하고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그런 지연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식물 전체가 명백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즈음에는 이미 씨앗을 맺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새로운 유용한 구조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를 덜 쓴 상태입니다. 밀고 시베리 뒷도님 주부금지리드 포스티브임 브레넘 빈조입니다. 모든 이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대략 절반 정도가 절정을 지났을 때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절반이 시들었을 때가 신호입니다. 완벽한 개화 시점도 아니고 완전한 쇠퇴 시점도 아닙니다. 절반이 시들었을 때입니다.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후 상황에 영향을 줄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때입니다. 재배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이 타이밍은 또 한 번의 성장, 때로는 또 한 번의 개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서늘해서 두 번째 개화가 작더라도 같은 타이밍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추위가 돌아오기 전에 식물이 회복하고 균형을 잡고 단단해질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쉬픈 매개자의 활동도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 전에는 벌들이 붐볐는데 지금은 그 활동이 줄었다면 그것은 종종 꽃이 절정의 꿀 분비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눈에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벤더는 항상 자신이 주기 중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읽는 것을 멈추고 개별 이삭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발견했다면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둘째, 개화와 형태를 동시에 바로잡는 가지치기를 하세요. 이것이 7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들이 두 가지 나쁜 극단으로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마른 꽃끝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데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너무 과격합니다. 깊고 낮게 오래된 목질 부분까지 잘라버리는데 바로 여기서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마른 목질 부분을 잘라도 안정적으로 다시 자라나는 식물이 아닙니다. 잎이 있는 부분 아래,
목질화된 줄기까지 자르면 기대했던 재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오래된 라벤더가 볼품없이 반쯤 죽은 상태로 끝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조금씩만 자르다가 결국 너무 늦게 너무 심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돌의 올바른 가지치기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다 핀 꽃 이삭을 제거하되 그 아래의 부드러운 녹색 세 가지도 어느 정도 함께 잘라내야 합니다. 대개는 현재 잎이 달린 부분의 대략 상단 3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하고 왕성한 식물이라면 조금 더 잘라도 되지만 잎이 없는 목질 줄기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잎이 있고 유연한 녹색 부분 안에서만 작업하세요. 마른 갈색 목질에 닿는 순간 너무 많이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자를 때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줄기를 자르지 마세요. 단순히 다 핀 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식물의 형태를 다시 잡아주는 것입니다. 둥글고 촘촘한 반구 모양을 목표로 하세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둥근 라벤더는 더 조밀하고 튼튼하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운데가 갈라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성장이 더 고르게 분포하고 헐겁고 고르지 않은 형태의 길게 늘어진 줄기를 가진 식물보다 굳은 날씨도 더 잘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7월 가지치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올해 꽃을 더 많이 얻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물의 구조가 젊음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원사들이 이 연례 정형 작업을 걸으면 라벤더는 오래된 성장 밑에 점점 더 많은 목질 골격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매년 녹색층이 밑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가운데가 점점 얇아지다가 결국 전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다시는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지 않는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가지치기는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식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핀 꽃에 에너지 쓰는 걸 멈추고 새로운 성장에 투자를 시작해. 이 한 번의 행동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당장 모양을 개선하고 동시에 식물의 미래 형태를 보호합니다. 라벤더가 건강하다면 지금이 바로 규율을 세워줄 순간입니다. 덜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촘촘함을 유지할 만큼, 생산성을 유지할 만큼만, 마른 목질까지 강제로 밀어붙일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셋째, 시든 것을 자동으로 목마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7월의 가장 흔한 실수,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날씨는 덥고 정원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벤더도 물을 줍니다. 안 주면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정원사가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시작합니다. 라벤더는 더운 날씨에 잎줄기와 뿌리 주변에 여름철 습기가 머무는 것을 원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사실 라벤더를 약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날씨가 따뜻할 때 지나치게 축축한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위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위 자체만으로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온기와 뿌리 주변에 남아있는 습기의 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와 균류 스트레스, 뿌리 쇠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물을 너무 많이 준 라벤더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들 수 있고 축 늘어질 수 있고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정원사들은 이것을 보면 물을 더 주는 것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마음속에서 시듬 이퀄 목마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벤더의 경우 여름철 시듬은 뿌리가 축축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목나고 많죠? 과음이난. 라벤더가 땅에 심어져 자리를 잡았고 특히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있으며 갓 심은 것이 아니라면 보통 화단의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적은 물이 필요합니다. 훨씬 적게 말이죠. 장미, 수국, 채소,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라벤더도 함께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름 조건에서는 땅에 심겨 자리 잡은 라벤더가 물주기 사이에 흙이 충분히 마를 때 가장 만족스러워합니다. 물을 아예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물을 주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멀껄글 무더운 건조기가 이어져서 표면 아래 흙이 말랐다면 밑동에 깊게 흠뻑 물을 주세요. 얕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조금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래로 뻗도록 유도하는 제대로 된 흠뻑 관수입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다시 필요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아침이 가장 좋은 이유는 식물이 낮 동안 마를 시간이 있고 뿌리가 밤새 축축하게 있지 않으면서 수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해해 보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습관, 바로 저녁 물주기로 이어집니다. 저녁은 정원사에게 편하지만 라벤더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늦게 물을 주면 특히 잎이나 밑동에 수분이 닿으면 식물은 밤새 여전히 축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질병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첫 해식물은 자리 잡은 식물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분에 심은 라벤더도 땅에 심은 것보다 빨리 마릅니다. 화분은 별개의 경우입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화분에 심긴 라벤더는 정말로 규칙적인 물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달력이 시켜서가 아니라 배양토가 실제로 말랐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라벤더는 습관적인 동정에 기반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찰에 기반한 관계를 원합니다. 넷째, 밑동 주변을 정리하고 닿아 있는 것을 바로잡으세요. 여름철 라벤더의 조용한 쇠퇴를 막고 싶다면 위가 아니라 아래를 보세요. 정원사들은 꽃을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문제는 종종 밑동에서 시작됩니다. 밑덩큰을 지레님 무레나시 발음 비소래다. 나무 껍질 멀칭제인가요? 퇴비인가요? 젖은 낙엽인가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촘촘한 지피식물인가요? 줄기에 눌려 닿아 있는 유기물이 있나요? 대부분의 정원식물에게 멀칭은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온도를 조절하고 잡초를 억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대부분의 식물과 다릅니다. 라벤더는 주변의 멀칭을 좋아하는 여러 해살이 풀들보다 더 날카로운 배수와 더 건조한 밑동을 원합니다. 두꺼운 유기물 멀칭이 밑동에 쌓여 있으면 라벤더가 싫어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습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월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유기물 멀칭을 밑동에서 뒤로 빼주세요. 밑동에 숨쉴 공간을 주세요. 수분을 머금는 재료가 줄기에 닿지 않도록 식물 주변에 눈에 보이는 빈 공간을 만드세요. 물 안 미스먹 미스다. 조건을 더 개선하고 싶다면 그 가까운 고리 부분을 나무 껍질이나 퇴비 대신 자갈, 굵은 모래, 굵은 광물질 재료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유용한 일을 합니다. 비나 물주기 후에 밑동이 더 빨리 마르도록 돕습니다. 유기물 멀칭이 줄기 밑동 주변에 만들 수 있는 눅눅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라벤더가 원래 선호하는 날카로운 배수 환경과도 잘 맞습니다. 월심이 습하거나 흙이 무겁거나 화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빽빽해졌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라벤더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지면 근처의 지속적인 습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습기는 멀칭이나 잎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원사들이 종종 놓칩니다. 라벤더가 회색빛을 띠거나 칙칙하거나 얼룩덜룩하거나 갑자기 약해 보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항상 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자주, 문제는 훨씬 아래, 밑동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축축한 상태로 있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7월에 다른 건 몰라도 제대로 가지치기 하고 밑동을 바로잡는 것만이라도 한다면 이미 대부분의 정원사가 한 시즌 내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셈입니다. 다섯째, 비료는 멀리하세요. 이제 한여름에 라벤더에게 저지르는 가장 불필요한 행동 중 하나, 바로 비료 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정원사들이 패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월은 토마토, 장미, 한해살이 화분, 그리고 세게 꽃을 피우고 싶은 모든 것에게 시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논리를 라벤더에게도 확장합니다. 비료를 더 주면 성장도 더 하고 꽃도 더 핀다는 논리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라벤더에게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라벤더는 비옥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환경에서 최상의 상태를 보이는 식물이 아닙니다.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지나친 비옥함, 특히 지나친 질소는 튼튼한 구조와 좋은 개화 대신 부드러운 잎 성장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부피는 더 커질지 몰라도 성능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헐거운 식물, 덜 진한 향,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성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드러운 성장은 선물이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더 쉽게 쓰러지고 형태가 벌어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더 서늘한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가 돌아오기 전에 제대로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시기에 식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라벤더가 척박한 토양에 있거나 장기적인 토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이 한여름 시점과는 별개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7월은 비료로 생산성을 강제로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건조함, 형태, 통풍, 그리고 절제입니다. 무성한 성장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이 라벤더를 대할 때 가장 큰 사고방식의 전환 중 하나입니다. 성공은 종종 덜하는 것에서, 하지만 올바르게 덜하는 것에서 옵니다. 여섯째, 습도가 식물을 망가뜨리기 전에 통풍을 바로잡으세요. 7월이 되면 정원은 붐비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아름답게 간격이 있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교통체증처럼 변합니다. 여러 해살이 풀은 기울어지고 관상용 잔디는 넓어지고 살비아, 캔민트, 토풀 등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서로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여름의 무성함 한가운데 여러분의 라벤더는 갇히고 정체된 공기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벤더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바람도 좋아합니다. 통풍은 이 식물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청결하고 건조하며 회복력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주변 식물들이 너무 촘촘하게 다가오면 습도가 줄기와 잎 주변에 머뭅니다. 수분은 더 천천히 마릅니다. 질병 압박이 커집니다. 식물 전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7월에는 뒤로 물러서서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실제로 이 라벤더를 통해 그리고 주변으로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화단에 삼켜져 버렸는가? 주변 식물들이 붐빈다면 잘라내거나 묶어 세우거나 그냥 라벤더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세요. 순간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 몇 주 동안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5분짜리 작업입니다. 특히 습한 기후에서는 통풍이 여름을 강하게 마무리하는 식물과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쇠퇴하는 식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정원사들이 종종 붐비는 식재를 건강함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화단은 가득 차고 무성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화단이 낭만적으로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줄기가 빨리 마르는지,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지, 습기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신경 씁니다. 홈원 직미꽃은 충분히 봤는데도 여전히 이상해 보인다면 빛만 보지 말고 숨쉴 공간도 살펴보세요. 7째, 7월의 가지치기 부산물을 내년에 새 식물로 만드세요. 이제 보너스 팁입니다. 솔직히 전체 7월 관리 과정에서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를 다듬고 형태를 잡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손에 공짜 새 식물의 원재료를 쥐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라벤더 꺾꽂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꽃이 없는 건강한 새순이나 가지치기 부산물 중 적당한 3가지에서요. 이 시기의 줄기는 바로 시들 만큼 여리지도 않고 뿌리 내리기 어려울 만큼 늙지도 않은 딱 원하는 균형점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유연하며 꽃이 없는 새순을 고르세요. 아래쪽 잎을 제거해서 깨끗한 줄기 밑동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그 꺾꽂이 순을 자갈이 섞인 배수 잘 되는 삽목용 배양토에 꽂으세요. 눅눅하지 않고 통기성이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단히 눌러 심고 가볍게 물을 준 다음 가장 강한 오후 열기는 피하면서 밝은 곳에 두어 자리 잡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꺾꽂이 순도 지나친 친절로 질식시키지 마세요. 다 자란 라벤더와 마찬가지로 꺾꽂이 순도 젖은 배양토에서 썩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정하되 절제된 수분을 원합니다. 살짝 촉촉한 정도, 흠뻑 젖지 않게. 빛을 주고 배수를 주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꺾꽂이 순이 잘 뿌리 내리면 여러분은 방금 관리 작업을 내년 봄에 심을 식물로 바꾼 것입니다. 즉 화단에 심을 라벤더가 더 많아지고 화분에 넣을 여분도 생기고 정원에 반복되는 요소를 만들고 있다면 낮은 산울타리도 만들 수 있고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7월의 가지치기가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느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정원사들이 라벤더에 대해 꾸준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가지치기가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제거하는 줄기가 종종 더 많은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그러니 모든 가지치기 부산물을 퇴비더미에 던지는 대신 잠시 멈추고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정리 작업이 번식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7월의 모든 작업은 단순한 관리라기보다 지렛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 전략 정리. 라벤더에게 이번 7월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개화 단계를 올바르게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물 전체가 지쳐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충분한 수의 이삭이 시들어 첫 개화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 중간 지점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 올바른 가지치기를 하세요. 소심하게 꽃만 따내는 것도 오래된 목질까지 무자비하게 자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핀 꽃과 그 아래의 부드러운 녹색 3가지 일부를 제거하세요. 식물을 둥글고 촘촘한 형태로 다듬으세요. 모든 절단은 목질화된 밑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물주기 습관을 점검하세요. 라벤더를 주변에 더 목마른 식물들과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다른 모든 것에 물을 줘서가 아니라 식물이 실제로 필요로 해서 물을 주세요. 자주 얕게 물을 주는 것보다 깊고 드문 흠뻑 관수를 선호하고 밤새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 식물 밑동을 살펴보세요. 유기물 멀칭이 줄기를 압박하고 있다면 밑동에서 뒤로 빼주세요. 밑동이 더 자유롭게 마르도록 두세요. 더 나은 환경을 원한다면 식물 가까이에는 수분을 머금는 재료 대신 광물질 멀칭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 비료를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7월은 부드러운 성장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라벤더는 과도한 대접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절제에 보상해줍니다. 몽도안리아